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개업소의 회원제와 비회원제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창업이나 취업을 하려면 회원제와 비회원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회원제와 비회원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에는 회원제와 비회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는 권리금이 5천만 원, 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많은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아파트 지역은 회원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금이 좀 센 편이죠. 또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또 토지 이런 분야는 회원제가 비교적 약하거나 적습니다. 그러면 회원제가 강한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 공동중개망이 있어서 그 회원이 아니면은 그 공동중개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레츠, 또 마이스파이더, 또 텐 커뮤니티, 또 알터, 그 다음에 또 날개, 이런 여러 정보망들이 있습니다. 뭐 강남 같은 데는 공실클럽, 그리고 또 인천 같은 데는 경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중개업에 취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예비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까요?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로 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왜 회원제라는 걸 만들어서 권리금을 높게 하고 장벽을 높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미장원이 2천만 원의 권리금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점포는 회원이라는 이유로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느끼기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권리금을 받고 나올 만한 자신이 없다,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곡동 렉스를 예를 들면 권리금이 한 1억 5천 내지 2억 됩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 선수촌이나 올림픽 선수촌을 보면 1억 5천 이상, 3억까지도 권리금이 호가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회원제는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제가 아무리 불공정 거래 상황이라도 기존에 들어간 업소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회원제를 쉽게 깰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침묵회만 깰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은 주고 들어가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권리금을 받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자체가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회원제가 없어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권리금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회원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이나 취업하는 개업
예비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회원제는 어차피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회원제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래 정보만을 보고 또 그들과 같이 공동 중개를 하고 또 큰 무리 없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반면 회원제 들어가는 것이 나는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는 빈 가게나 또는 부동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인수받아서 내가 중개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비연으로 들어가십니다. 비연으로 들어가면 권리금도 싸고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들끼리 뭉쳐서 또 회원사들을 응징하고 그들과 반대되는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면 비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비연 자리로 들어가서 좀 더 폭넓은 일요일도 나올 수 있고 또 공휴일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휴가철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명함 작업도 하고 얼마든지 물건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비연 자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원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권리금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원제로 들어가고 권리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비회원제로 들어가고 내가 투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은 회원제와 비회원제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